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21회차입니다. 4월 8일 토요일, 내일 모레죠. 오늘이 6일, 지금 12시 1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월 8일 토요일 23시부터 4월 10일 월요일 04시까지로 이루어진 프리미어리그와 프리메라리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해서 1,000원짜리를 구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1번 승, 2번 패, 3번 승, 4번 패, 5번 승, 6번 패. 일단 마킹을 다 해놓고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승, 11번 승, 12번 패, 13번 승, 14번 승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추천드리는 이 1,000원짜리 마킹이 지금까지는 등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를 탈 때까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16 마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상대 전적과 최근 성적과 조금 무관하게 이번 경기 대진표는 승부패 대진표들은 경기 외적인 부분이 조금 작용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대진표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 팀들의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또 그리고 대진표상에 문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FA컵이라든지 물론 뭐 FA컵이든 뭐 리그만 없고 리그만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팀들은 챔피언스 리그와 아직까지 웨파컵이라든지 조금 연관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과 원정에 지금 앉아 있는 그 대진표가 조금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할 때 팀별로 분석을 일단은 팀별로 분석을 합니다. 대진표를 떠나서 최근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또 선수들 간의 컨디션이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얼마나 100%, 120%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번 경기에 그런 점을 분석에 많이 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분석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런 흐름 방향대로 제 분석이 그런 흐름대로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분석대로 분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지난 20회차 같은 경우는 특히 1번이라든지 몇 경기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든 일반 복근방에 계시는 토토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역배라든지 지금 상황하고 그렇게 안 맞는 마킹이나 분석 그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분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 경기 자체가 저득점이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인가 그런 점들은 분석에서는 조금씩은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경기를 했을 경우에 초반부터 경기 외적인 부분이 작용을 한다든지 날씨라든지 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분석했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마킹하실 때 남 탓하지 마시고 분석에 조금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팀, 어떤 팀, 특정 팀들이 홈팀이든 원정팀이든 이 경기에 굉장히 집중도를 가지고 물론 골키퍼라든지 공격수라든지 미드필더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초집중 상태에서 라인을 홈이라면 라인을 끌어올려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면 충분히 골링도 넣을 수 있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기듯이 원정팀이 선취점을 넣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팀을 분석할 때는 이 팀이 현재 득점 루트라든지 득점 방향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지만 경기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골잉이 안 나면 무승부가 나겠죠. 지난 경기 한 5번인가 6번 경기에 빌바오 같은 경우는 헤타페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빌바오가 유리한 경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승을 찍고 무를 추가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기들은 원정팀이 최근 성적이 좋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최근 헤타페의 실점률이 그다지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선취점을 잘 막아낸다면 저득점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조금은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틀렸던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레스터가 경기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잘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또한 경기 흐름상 조금 불리하게 레스터 쪽으로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조금 본인 마킹과 제가 추천드리는 마킹과 조금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린다고 해서 또 일반 분석하시는 분들이 추천한다 해서 그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노팅엄이 원정이죠. 그리고 화이팅이 조금 지금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1번의 승이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팅상 유캐슬이 더 좋아 보이고 풀럼이 최근에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깨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화이팅 넘치는데 득점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지난 경기는 제가 본머스 승을 추천드렸습니다. 단통으로 했는데
경기 결과는 승이 나왔습니다. 플럼이 졌습니다. 하지만 선취점을 넣고 아쉽게 졌습니다. 플럼이. 그렇지만 경기 내용을 살펴볼 때는 이번 경기는 충분히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 간의 매치업이라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 분석에 넣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브라이턴은 토트넘의 공격에 대한 문제점과 브라이턴이 수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토트넘이 다득점 승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는. 그래서 무승부에서 저는 조금 브라이턴 쪽으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첼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제가 언급했다시피 캉테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한 70분, 60 몇 분에 교체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다음 경기죠. 레알 마드리드와 경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 울버햄튼 경기가 주중에 리버풀하고 했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는 저의 판단으로는 첼시가 한 2대0, 3대0까지는 이겼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는 밑에 리버풀 가서 제가 리버풀 다시 언급을 할 텐데 그 경기는 굉장히 홈이었기 때문에 첼시가 아까운 경기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첼시의 캉테 선수가 선발로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선발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다. 그래서 한두 번, 한 서너 번의 공격 찬스는 나오겠지만 울버햄튼의 공격을 막아내기 조금 5분의 5분 경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제가 추가적으로 무승부 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외로 첼시가 공격력은 지금 현재로는 약하지만 미드필드와 같이 전개를 한다면 충분히 한 골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따라가려면 울버햄튼이 90분 내내 충분히 많은 슈팅을 날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중에 한 골만 들어간다면 무승부겠죠. 1대1을 겨냥한 0대0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대1을 겨냥한 무승부 추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바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경기 충분히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5-6번의 충분한 공격 찬스에 좋은 공격 찬스가 있었고 조금 운이 안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파뇰 경기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빌바오가 충분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에스파뇰의 선취점이 보이긴 하지만 요 경기도 약간 무승부 기운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파뇰의 선취점이 넣는다면 요 경기는 에스파뇰이 2대0이나 2대1로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에서 패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취점이 없다면 패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소시다드와 헤타페입니다. 저는 지난 경기 소시다드 무승부를 추천드렸는데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더 고등이를 할 수 있었는데 소시다드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한꺼번에 충분히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헤타페가 충분히 수비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승도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패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취점이 헤타페 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시다드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0대0이나 1대0, 2대0까지 갈 수 있지만 저는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입니다. 비아레알이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를 대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는 챔스 경기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비아레알이 쉽게 지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마킹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이돌리와 마요르카인데, 요 경기도 어느 한쪽으로 마킹을 조금 돌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패가 가능성 있지만 승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마킹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언급한 몇 경기는 좀 더 분석을 하시든지 복식으로 커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즈와 요 경기는 이렇게 원래 무승부 하는 게 맞죠. 근데 미세하게 제가 볼 때는 리즈 쪽이 한 골 차 유리합니다. 그래서 홈이기 때문에 제가 단통에서는 승을 마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베티스도 지금 약간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홈에서 좋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버풀 아스날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에 리버풀 첼시와의 경기 그전 경기죠. 그전 경기에서 제가 느낀 건데 리버풀이 제가 생각하는 속도와 안 맞습니다. 공차는 패스 플레이의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그런 속도로는 어떤 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비하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축구를 이상하게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감이 공격 전개 상황에서 속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경기 누네스가 첼시 그 전 경기죠. 누네스가 안 나온 경기도 마찬가지고 속도감이 그렇게 떨어져서는 현재 아스날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벅차죠. 이런 경기들은 물론 뭐 리버풀이 한 경기 바짝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기들은 복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통 가시면 됩니다. 자, 알메리와 발렌시아는 발렌시아가 홈에서 다시 좀 올라 하다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메리아가 충분히 저득점 차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라요와 에티마드리드는 제가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기 패나 무승부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분석할 때는 이번 경기는 경기 외적이라기보다는 실력을 떠나서 심리적으로 벌써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라이오한테 지고 들어가는 경기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복식은 필요하시면 무승부까지만 하시고 저는 단통을 승마킹 단통이라기보다는 승마킹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분석을 떠나서 이번에는 라이오가 굉장히 잘한다기보다는 에티 마드리드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경기는 제가 베티스하고 경기였을 때 승을 추천드렸지만 그 경기를 보고 이번 경기 무너질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번의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8마킹이나 16마킹 정도 만약에 한다면 이런 마킹은 필요는 하겠죠. 만약에 1등을 하고 싶으면 너무 단통으로 쭉쭉
간다기보다는 자신 있는 단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경기 같은 경우는 첼시 지는 것 같은 경우는 아스톤 빌라한테 졌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통감입니다. 단통감인데 그런 경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기는. 그래서 이번에는 캉테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취점을 첼시가 넣는다면 충분히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등, 2등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쓰리무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만약에 이 마킹이 떨어진다면 이 쓰리무에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변이 나온다면 이렇게 한 요 정도 만약에 이게 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패, 승패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패, 승패 이렇게 나오면 제 마킹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 마킹은 일반 분들은 제가 볼 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나오는 마킹입니다. 예, 그리고 복식을 만약에 한다면 첼시 무승부, 요 위에서는 첼시 무승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경기는 생뚱맞게 에스파뇰이 한 1점 차 빌바오가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 작용한다면 2점 차까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은 홈이기 때문에 조금 마킹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마킹 중에 8마킹 이상 한다면 여기서는 크리스탈이 열심히 하지만 미드필드 게임에서 못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 홈에 가서 크리스탈이 리즈 원정을 가서 1대0 이상 2대0까지 이긴다. 이건 좀 저 분석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무승부, 여기 무승부를 넣는다면 뭐 한 8마킹 되겠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6마킹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히 추천을 드릴 게 조금 좀 부족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1000원짜리 마킹이 완성을 했는데 저는 이번 경기 제가 하나 적어 왔습니다. 이번 그 배팅 방법은 이번 회차 21회차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1등이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 전체적인 대진표라든지 마킹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마킹들은 강공으로 마킹을 하셔도 등수 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역으로. 무슨 뜻이냐면 1등이 나올 만한 대진표다. 자, 2등, 저번에 이제 2명 나오셨죠? 축하드리고 1등이 2명 나오셨고 2등이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마킹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이란 거는 이렇게 승패 마킹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게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마킹들은 예를 들자면 3마킹으로 금액 호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3마킹이든 2마킹이든 이걸 만약에 2마킹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야 된다. 조금 중정도로 한 개 더 하셔야 됩니다. 이번 그 대진표상의 문제점이 뭐냐면 분석상에 없는 경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제가 볼 때 대진표상에. 그래서 첫 번째 안은 금액 조정을 용지를 2개 정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용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마킹을 하시고 두 번째 마킹은 이 마킹 초벌 마킹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몇 경기가 좀 강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중간 정도로 마킹을 무승부가 많이 나온다, 그런 안을 만드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13번은 그냥 승하겠습니다. 13번 무보다는 차라리 여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빌바오도 요거는 손이 자꾸 일로 가는 게 단통팬은 아닙니다. 단통팬은 아닌데 굉장히 미세하게 점수로 따지면 조금은 요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 마킹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간다면 에스파뇰 쪽으로, 물론 토트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트넘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브라이턴이 이번에는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 무승부만 찍으시면 커버가 잘 될 것 같고, 이 정도, 더 이상 제가 말이 많아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21회차는 분석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1000원짜리 마킹이 등수 탈 때까지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마킹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허락하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 또 국민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구독자 여러분, 지금 현재로는 중요한 건 적중입니다. 적중. 최대한 제가 성의 있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 추천 마킹을 한 장 정도는 이렇게 하셔서 복식으로 요 위에 잘 덮으시면 이번에도 충분히 등수는 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1000원짜리 마킹을 하고 난 뒤에 설명하는 부분도 잘 들으시고 그런 점을 마킹에 조금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1회차 교주 마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히 하시고 부자 되십시오.